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의 사망 선고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시녀부인가?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가 원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과 통치행위의 특수성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정치적 단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1. 삼권 분립의 모순, 견제 없는 침탈은 독재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 국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1. 비대칭적 권력 구조의 모순. 입법부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 진정한 삼권 분립 국가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국회 해산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 해산권이 삭제된 기형적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입법 독재에 맞서 꺼낸 계엄권은 무너진 국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자구책이었다. 이 고유권한의 정당성과 절박한 상황. 재판부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로 대통령의 결단을 폄훼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단순히 촛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야당이 29차례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행정부의 심장을 멈추고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어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고사시키려던 국가적 화재 상황이었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여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사법부는 명분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화재를 진압하려는 소방관에게 절차를 따지지 않았다고 방화범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사법부가 재단할 수 있는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적절성을 판단할 유일한 기관으로 국회를 지정했다. 헌법 제77조 5항 1. 판단 주체의 오류.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한 순간 정치적, 헌법적 절차는 종료된 것이다. 재판부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 권한 침해를 내란으로 몰아세운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일반 형사범죄의 잣대로 끌어내린 명백한 월권이다. 2. 폭동 개념의 억지 확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기물 파손도 없었던 상황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 즉 폭동이라 규정한 것은 내란죄를 무한정 확대 해석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전례 없는 사법적 과잉인지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3. 수사 절차의 위법성 묵인.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벌인 별건 수사를 용인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결론, 역사의 심판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남아있다. 오늘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란으로 둔갑시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비극적인 날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 인간의 법정이 거짓으로 눈을 가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역사의 심판대가 남아있으며 그 위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엄중히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정의로 회귀하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득세를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올 것임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가둘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글쓰니 고명길 목사, 고혜연 전문위원장.